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유튜브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머니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똑똑님들께서는 머니게임을 얼마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머니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머니게임의 상금과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실수라고 생각되는 숫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게임의 총 상금은 왜 4억 8,104만원일까?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머니게임 1편 인트로에서 룰북에 잠깐 보여주는데요. 머니게임의 참가자는 총 8명입니다. 14일간 참가를 하게 되고 세트장 안에서 물가는 100배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요. 작년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인 8,590원이 적용된 점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올해 1월에 머니게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혹시 아직 올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보를 찾아보니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미 2020년 8월 7일에 공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오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8,590원 곱하기 1일 근로시간 5시간 그리고 곱하기 14일 곱하기 8명 여기에 물가 100배 적용하여 100을 곱하면 4억 8,104만원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승자가 받은 상금을 엠빵을 해서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 우승자는 5번과 8번 2명이었는데요. 이 우승자들은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 각각 7,584만 8,615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을 다른 3명의 참가자들과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상금을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상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제 몫은 아니고 제가 약속했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 언니, 지담이, 그리고 갸 언니 저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라서 n분의 1 분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3번 오빠한테 제 몫의 반을 나눠주는 거죠. 3명에게 나눠준 상금은 3번에게 2,250만원, 2번과 6번에게 각각 3,260만원 합해서 총 8,770만원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세 계산을 한 게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총 8,770만원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의 10%인 877만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고 증여자 즉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면 안 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 그 세금도 증여를 한 것이 되어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는 증여금액 1억원 이하는 10% 세율이므로 1,000만원의 10%, 100만원이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B는 1,000만원을 증여받고 그 돈에서 1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900만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세금까지 다 내주고 세후 금액으로 딱 1,000만원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X를 증여세 포함 총 증여 금액이라고 하면 X 곱하기 10%는 증여세가 되고요. 총 금액인 X 마이너스 증여세인 0.1X는 1,000만원이 되므로 0.9X는 1,000만원, X는 1,000만원 나누기 0.9 해서 1,111만 1,111원을 증여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계산해 보면 총 1,111만 1,111원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이 금액을 받아서 이 금액의 10%인 111만 1,111원을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 1,000만원이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증여세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여 증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엠빵시 만약 알려진 대로 증여세를 877만원을 내고 8,770만원을 세 분이 받아가셨다면 우승자 두 분이 낸 증여세 877만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승 상금의 기타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머니게임 영상을 보면 총 우승자의 상금은
1억 6,633만 4,683원이고 이걸 둘이서 나눠 우승자 두 분에 대하여 각각 세전 상금액 8,316만 7,342원에서 세금 8.8%를 떼고 7,584만 8,615원을 세후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후 8.8%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서 60%를 제한 40%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기타 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40% 곱하기 22%는 8.8%가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걸로 세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남은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기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본인의 소득세 세율 구간이 기타 소득세율 구간인 20%보다 높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 종합소득세율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소득의 과세 표준 구간이 4,600만원 이상이라면 세율이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높은 24%가 되므로 기타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고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서 과세 표준 구간이 3억 정도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세율이 40%, 지방세 포함 44%가 되게 됩니다. 즉 총 기타 소득액에서 60% 경비 차감하고 난 기타 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과 기타 소득세율의 차이인 22%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머니게임에서 우승상금을 받은 분 중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경우 받은 총 상금에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더 내셔야 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참가자에게 나눠주신 금액, 즉 증여액을 빼고 나면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매우 작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승하신 분들의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상금을 엠빵에서 다른 분들께 나누어 줄 때 추가로 낼 수 있는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반면 잘 공부해서 꼼꼼히 챙기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세테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과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머니게임을 통해 본 숫자와 세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머리 아픈 숫자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